안녕하세요. 아까 3강에서 안내드린 이제 4강의 미술치료의 사례를 볼 것입니다. 제가 직접 다룬 사례고요. 또 이 사례는 그 학술지에 또 이게 그 표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또 사례를 말씀을 드리고, 이 내담자하고도 이 사례로 또 아니 학술지에 기술이 돼도 되는지를 허락을 받고 동의를 구한 내용으로 이렇게 지금 안내를 해드릴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사례 4강의 미술치료 사례입니다. 그리고 학습 목표를 보면요, 미술치료 사례를 통해서 전반적인 미술치료의 어떤 흐름을 이해해 보는 것이고요. 또 미술치료의 효과성, 어떤 효과성이 있길래 미술치료를 이렇게 우리가 활용을 하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모자 상호작용 향상을 위한 활동 중심 미술치료 프로그램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치료사는 내담자에게 참 중요한 역할을 하는 존재예요. 어떻게 보면 내담자에게 엄마 역할을 또 하기도 하고, 그래서 따뜻한 엄마, 때로는 잘못됐다고 훈육하는 엄마로서의 역할을 하면서 내담자의 어떤 가지고 있는 구조화된 어떤 정신 구조를 다시 재구조화시키고 다시 재양육을 하는 어떤 그런 역할을 하는 그 치료자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맡은 사례는 그 아이하고 엄마하고의 어떤 그 상호작용을 조금 촉진시켜주면서 아이가 어떤 부적응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아이인데 적응을 할 수 있도록 좀 도와달라고 의뢰를 받아서 진행한 사례입니다. 자, 9살 아이예요. 초등학교 2학년 아이고 또 그의 엄마와 함께 둘의 어떤 모자 간의 상호작용을 향상시켜 달라는 그래서 모자 간의 어떤 활동을 촉진하는 어떤 프로그램을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기에 제가 맡아서 치료를 했는데요. 내담자의 인적사항을 보면 지역아동센터에서 의뢰가 됐어요. 학교 선생님께서 우리 아이가 적응을 못하고 친구도 없고 그리고 아이들하고 왕따도 경험을 해서 아이에게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다라고 엄마에게 전화가 와서 또 엄마가 또 그 심각성을 조금 이해를 하시면서 의뢰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의뢰 경위 및 상담 배경을 좀 보면요, 우리 아이가 또래 관계 형성에 그 어려움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학교 생활에 부적응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의 권유로 의뢰되어서 저를 만나게 됐는데요. 그래서 미술 활동을 경험을 통해서 그 엄마하고 아이하고 어떤 관계를 개선해서 상호작용을 조금 더 높이자는 어떤 그런 의미에서 그 상담 배경을 가지고 있고 또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는 엄마와 아이였어요. 그래서 내담자의 주 호소 문제를 보면요, 내담자는 지금 아이하고 엄마가 내담자예요. 그래서 내담자들이라는 표현을 했고요, 엄마하고 아이의 어떤 주 호소 문제가 다릅니다. 아이는 그 친구가 없어요. 학교 생활에서 친구가 없고 또 집에 오면 돌봐주는 사람이 없고 혼자 놀아야 되기 때문에 하루 종일 그 유아 방송 프로그램을 틀어놓고 거실에서 혼자 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아이의 꿈은 그 개그맨이 되는 거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리고 또 엄마는 보면은 약간 우울감을 가지고 있어서요, 잘 씻지도 않으시고 머리도 좀 며칠에 한 번씩 씻고 그렇게 지내고 있고, 그리고 이제 하루 종일 좀 피곤한 그 상태로 지내고 있었어요. 그래서 내담자의 주 호소 문제를 이렇게 가지고 출발을 합니다. 자, 내담자의 발달사를 보면요, 내담자의 체중은 3.25kg으로 정상 분만을 하고요. 언어 발달이나 어떤 그 걷기 이런 면에서도 어려움이 없는 정상 발달을 이루었어요. 그렇지만 이제 그 과정에서 이 내담자가
둘째예요. 이 집안에는 아이가 셋이 있거든요. 오빠, 그리고 내남자, 그리고 막내 동생이 있어요. 그런데 첫째 오빠하고 막내 동생이 ADHD로 진단을 받아서 엄마가 이 오빠의 치료와 동생의 치료로 바쁘게 병원과 또 일을 함으로 그 치료비를 또 버셔야 되니까 네, 새벽부터 일을 하시고 열심히 사시는 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큰 오빠하고 또 유치원에 다니는 동생이 ADHD라서 이 작은 아이는 방임이 되었던 걸로 보여지고요. 그래서 이제 엄마가 병원을 다녀야 하니까 이 아이는 혼자서 놀아야 되니까 어떤 유아 프로그램을 보면서 하루 종일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 아이를 만났는데 저한테 반말을 했어요. 그래서 그 반말하는 건 계속 이제 됐었어요. 회기가 계속되면서. 그래서 제가 봤지요. 아, 이 아이가 어른인 저한테 반말을 하는데 엄마가 아무런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고 거기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상담 장면에서 다루긴 했었습니다. 그래서 내담자 가족력을 보면요. 아빠가 사업 실패로 인해서 집에 계셔요. 그래서 집에서 그 부부지간에 방을 따로 쓰고요. 그 큰아이하고 아빠하고 같이 자고 있고 또 그 엄마하고 이 아이하고 같이 자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부부가 각자 다른 방을 쓰고 그리고 이제 부부가 함께 있지만 의사소통이 전혀 안 되고 어떤 같은 공간에서 따로 생활을 살고 있는 어떤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었고요. 제가 미술 치료로 제가 가정 방문을 해서 미술 치료를 했어요. 그 의뢰가 왔을 때 그 가정에 가서 그 치료를 해달라고 해서 제가 방문을 해서 치료를 했는데요. 처음 그 집을 들어섰는데 그때 이제 일어나서 이불을 개시고 준비를 하고 있어서 제가 조금 많이 당황을 했어요. 그렇지만 내담자의 상황을 제가 이해를 했죠. 그렇게 해서 이제 미술 치료로 처음 방문을 했는데 엄마는 이제 머리도 흥끄러지시고 속옷도 잘 갖춰 입지 않으셨고 그래서 어떤 그런 이미지로서 우울감이 조금 있나 보다라고 조금 생각을 했던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거기 첫날 갔는데 아빠도 있고 또 오빠도 있고 막내 동생도 있고 또 온 가족이 다 함께 있었어요. 그랬더니 이제 저희가 거실에서 미술 치료를 하는 동안에도 굉장히 산만했었거든요. 작은 아이는 막 높은 데서 뛰어내리고 막 왔다 갔다 하고 이쪽에 와서 참견도 하고 이런 상황이어서 그 다음 이 얘기부터는 아빠가 이 두 아이들을 데리고 나가는 것으로 이제 그래서 집 안에는 그 엄마와 또 아이하고 제가 셋이서 함께 미술 치료를 하는 것으로 이제 좀 조율이 돼서 환경을 이제 조성을 해서 미술 치료를 했었습니다.